규리님부터 들어가 보죠. 규리님은 저를 설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설레게, 지금까지 설렘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표정을 보면 잘 안 설렐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긴 해. 약간 그 중국 고대사에 포사라는 인물이 있어. 포사라는 인물은 물론 캐릭터는 악녀예요. 규리씨를 보고 이제 그 이미지가 딱 떠올랐는데 규리씨가 악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그때 아마 주나라 왕이 사랑했던 이 애첩이었을 텐데 이게 평소에 웃질 않는 거야. 너무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웃질 않아. 근데 어느 날 비단 찢는 소리에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단 찢는 소리에 웃으니까 그 왕이 전국 각지에 있는 비단을 다 들어가고 계속 찢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무너져 버렸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간 표정이 좀 적고 뭐 미소를 보인다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리액션들이 근데 일부 사람들이 좀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미소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물이 마음껏 있으면 그 물을 마음대로 마셔도 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온다. 그러면 괜찮지. 근데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리고 물도 막 찔끔찔끔 나와. 그러면 물이 한 번 나왔을 때 그 물이 주는 그 쾌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물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냥 물이 그냥 널려 있으면 물에 중독이 안 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규리 씨의 그런 태도를 보고 너무 차갑다. 그리고 아예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보면 규리 씨가 훨씬 더 이제 성격도 좋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게 나왔을 거야. 근데 가끔 저렇게 이제 미소를 하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주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되듯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방금 말했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상황에서는 내가 굶주려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는 행복감이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굶주린 상태가 되고 그러다 굶주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미소를 탁 던져주면 그게 훨씬 더 많은 큰 쾌감을 주게 되지. 그래서 그 차이가 커지면 규린 씨 같은 이런 리액션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깊이 빠지는 게 이제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근데 규리 씨는 진짜로 설레지 않기 때문에 설렘이나 이런 감정 변화 자체가 적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규리 씨가 참가하게 됐고요. 저는 되게 잘 웃고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회적으로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차가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규리 씨는 내가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소 짓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미소 지어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야. 물론 이 말 자체는 누구나 바랄 수 있는 말인데 규리 씨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미소 지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미소를 짓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데 왜 미소를 짓죠?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 혜선 씨나 민영 씨는 미소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소 짓는다고. 그렇다고 뭐 규리 씨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지. 어쨌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정에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사회적 미소를 조금 덜 짓는다. 짓지 않는다는 아니고 규리 씨도 지어.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덜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혜선 씨입니다. 최혜선 씨. 오늘은 일단 캐릭터를 쭉 보면서 가야겠죠? 혜선 씨는 제가 되게 성격이 밝고 친화력이 좋아서 인간 비타민 그리고 엉뚱하다. 계속 자기가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액션도 크게 하려고 하고 이 자기소개가 약간 나는 솔로나 이런 걸 보다가 이걸 보면 약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이 자기의 어떤 피지컬을 굉장히 강조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좀 어색한데 아마 인터뷰에서 그런 거를 질문으로 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사람을 원하는데 당신은 그런 외모에 어디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냥 당신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저는 제 비율과 몸매에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일부러 약간 그치 잡법 컨셉의 인터뷰가 따지도록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모으는 걸 거라고 봐요. 이 인터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약간의 저런 성향이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의 어떤 본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주 5회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군요. 제 1년치 운동을 일주일 만에 다 하시네요. 이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연애세포를 다 깨우고 돌아오겠다. 아니 이제 나는 연애세포 다 깨운다 그러길래 연애 한 10년 쉰 줄 알았지. 연애 한 10년 쉰 줄 알았더니 지금 26이면 지금 옆에 채널에서는 지금 38인분이 연애를 안 해가지고 지금 연애세포를 지금 깨우는 이 많으냐고 있는데 26에 지금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면서 연애세포를 깨우다니. 그리고 이제 규리님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뭐 진짜 이뻤다. 이때 처음에 이쁘시다 이렇게 했는데 규리님이 이제 대꾸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규린이 입장에서는 혜선 씨의 혼잣말로 들었을 거야. 이게 뭐, 이쁘시네요. 이런데 규린님이 그냥 쌩깐 게 아니야. 그때 패널이, 말 안 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규린님은 여기서 지금 미션이 주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였으니까 그냥 거기에 충실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굳이 뭐 불필요한 사회적 교류가 뭐 필요한가? 그냥 애초에 그런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좀 그런 사람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뒤에 나오면 좀 필요한 상황에서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더라고요. 하려고도 하고. 근데 다만 뭔가 적극적이진 않아.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 반응도 보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규리님은 약간 불필요한 걸 굳이 뭘 하려고 하질 않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친해지면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근데 그렇다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오해받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솔로 뭐 16기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언니들 앞에서 저러면 이제 혼나지. 혼나. 그리고 최민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막내야. 24살이었죠. 오늘 2편 반 후딱 보고 리뷰 보는 중인데 항마력 딸린다. 항마력은 3화까지는 조금 딸립니다. 3화 특히나 이 처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마우스 클릭이 안 될 정도로 손가락이 조금 오그라들어 있는데 그래 괜찮아. 그래도 뒤쪽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저는 연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나온 모든 여자 출연자들이 다 연상인 것 같더라고요.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 밝고 유쾌한. 청순하고 단아하면서 밝고 유쾌함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청순하고 단아한데 나와 있을 때는 또 밝고 유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렇게 상충되는 이미지를 이상형으로 꼽는 거는 민우 씨가 보기보다 연애 경험이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죠. 근데 뒤에서 나이 듣고 그렇구나. 거기서 되는 거야. 민우 씨는 그냥 아직 어려가지고 그 이성에 대해서 청순하고 단아하면서 밝고 유쾌한 꿈 완벽한 이성상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은. 물론 민우 씨 정도 외모에 이 정도면 뭐 연애 뭐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죠. 뭐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어 또.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키와 어깨, 골격이 좋다. 그래서 제 이상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보고 싶다. 이 말도 바꿔 말하면 원래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를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닐 뿐더러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조금 그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나서기도 좀 어려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굳이 적극적이 아니었어도 많은 누나들이 뭐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연상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적극성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지금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진석 씨가 나오는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워 보여도 웃을 때 반전이 있어가지고 다들 귀여워한다. 근데 진석 씨 재치 있고 담백하죠, 사람이. 진석 씨가 나오는 장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아도 좀 유쾌한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안민영 씨. 좀 설레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규리님이 설레고 싶다는 말과 민영님이 설레고 싶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규리님은 진짜로 마음이 잘 움직이질 않아. 스스로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저렇지? 라고 사람들을 의아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 때문에 감정이 요동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규리님에 가깝고 민영님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가도 내 앞에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이 내 친절에 또 반해가지고 구애를 하면 뭐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 때는 그래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좀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덜 좋아해도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크고 이러면 그냥 거기에 수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민영님은 내가 좀 덜 좋아해도 하는 연애가 상대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규리님은 내가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구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영님이 가진 그런 부분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연결돼 버릴 수가 있어. 왜냐면 당장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진짜 엄청나게 알아보고 최고의 제품을 딱 샀다. 내가 꼭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만 딱 샀다. 그러면 다른 물건을 아쉬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냥 거기에서 처음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영업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집에 왔어.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나? 다른 물건이 더 이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 설레는 사랑에 대해서 말이 규리 씨와 민영 씨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제 성격은 좀 해맑고 통통 튀고 그리고 어쨌건 저반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할 자신이 있다. 그렇군요. 각오가 좋아. 그렇게 이제 민영 씨가 왔고요. 민영 씨의 이제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지금 진석 씨는 민영 씨를 고르는데, 자, 여기서 혜선 씨는 규린님 1등, 내가 2등, 민영님이 3등. 근데 어쨌건 뭐,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 등장이죠. 관이님. 일이나 사랑이나 좀 뜨겁게 대하는 편이라. 금쪽이 등장. 뜨거운 남자. 뜨거운 남자는 맞지. 어디로 튈지 모르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악동의 모습이 있지. 인기 없으면 못 나오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먼저 다가오게끔 제가 만들 자신 있습니다. 이게 말은 멋있는데 본인이 다가갈 자신은 없어.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런데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지. 인기가 많으니까. 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다가갈 필요가 없는 걸까? 아니면 다가갔을 때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아이 같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근데 그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필요가 없었겠지. 굳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작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 매력 포인트는 이관이. 이게 그러니까 관희 씨의 매력인 거죠. 이렇게 자기의 매력을 자기 이름으로 3번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뭐 특별한 각오는 없고 시즌 3가 훨씬 잘 되게 하겠다. 당연히 나 때문에. 그래서 규리 씨도 자신 넘치죠. 제가 동성 중에서는 1위인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는 1위가 아니었죠. 이날은 규리 씨만 못 갔으니까. 한 분은 그냥 밝고 그냥 밝다니. 그래서 한 분은 그냥 인상이 좋으시다. 인상이 좋은 거랑 밝은 거는, 그렇지, 밝은 거는 표정이나 이런 게 밝은 거고 인상은 생긴 거구나. 그래서 견제되는 사람은 딱히 없다. 그래서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분 물어봤을 때 혜선님은 여기서는 이진석 씨를 얘기해요. 뒤에서 이제 관희님과 여러 가지 조금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의 충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몸 좋고 남자다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혜선님은 지금 굉장히 진석님을 매력적으로 봤는데 뒤에서는 관희님을 선택하죠. 첫인상만 봤을 때는 혜선 씨. 여기서 그냥 얼핏 보기로는 두 사람이 같이 갈 것 같아. 근데 진석 씨가 선한 인상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한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석 씨는 진짜로 착하고 조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민영 씨를 골라. 그 민영 씨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곡괭이라고 해야 돼? 이 그 삽질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걸 보여줘. 그런 것이 진석 씨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민영 씨가 그래도 가장 좀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지 씨랑 비교를 했을 때 민지 씨는 주변 사람들을 진짜로 깊게 배려하는 부분들을 진석 씨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영 씨에서 그 민지 씨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영 씨가 보여준 그런 호미질이 자연스럽진 않았거든. 처음 시작이니까 자연스러워 보이긴 힘들겠지만 규린님이 제일 좋았던 건, 첫인상 제일 좋았던 건 민우 씨. 초반에는 민우 씨 인기 많았네요. 깨끗하고 바르고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다. 그래서 민우 씨도 1순위가 규리 씨인데, 민우 씨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규리 씨처럼 좀 차가워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겠지. 규리 씨의 이미지나 이런 거는 청순한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리고 관희 씨는 성격이 좋았던 혜선 씨. 관희 씨가 바라는 성격 좋음과 진석 씨가 바라는 성격 좋음이 조금 차이가 있죠. 진석 씨가 바라는 성격 좋음은 이 사람이 좀 시야도 넓고 주변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관희 씨가 생각하는 성격 좋은 사람은 자기 장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뭐 호미였구나. 규리 씨는 지금 약간 공황 상태. 지금 저 호미를 들으라고? 근데 여기서 민영 씨가 이제 좀 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이걸 하려고 하는 신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진석 씨는 그래도 민영 씨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또 칭찬도 계속 잘해요, 민영 씨가. 근데 진석 씨는 이제 못하잖아요.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겠지. 그때 민영 씨가 죄송해요라고 해. 칭찬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은 한번 뭔가를 칭찬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제가 칭찬 강의에서, 화술 강좌에서 칭찬 강의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제 그건데, 운동하시나 봐요.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요, 저 운동해본 적 없는데. 그랬을 때, 그래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하고 그걸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운동해본 적 없는데. 그랬을 때, 네, 그래요. 미안해요.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처음에 내가 했던 말 자체가 다 거짓말처럼 돼버리거든. 여기서 이렇게 4명이서 얘기하는 동안 이쪽에서 혜선 씨랑 또 관희 씨가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좀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당근 먹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2개 먹으라고. 지금 관희 씨는 자기가 맛없으면 안 먹어. 당근이라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당근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냥 다 먹으라고 줘버려. 그래서 보면 규리 씨는 그래도 민우 씨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민우 씨는 민영 씨를 선택해요. 아무래도 좀 어린 민우 씨가 보기에 규리 씨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첫인상 선택을 규리로 하고 민영으로 바꾼 이유는 내가 좀 차분해서 좀 밝고 유쾌한 여성을 선호한다.
근데 민우 씨가 이상형이 단아하고 또 밝고 유쾌한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졌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식사할 때 분위기를 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상대적으로 규리 씨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느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 커플이 탄생을 합니다. 관희 씨랑 혜선 씨가 그 마지막에 식사하면서 옆에 앉았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신발 불편한 걸 신어가지고 얼른 가야겠다. 신발이 불편하니까 솔루션은 얼른 가야겠다. 빨리 걷기. 아우 신발 불편하시죠? 아 빨리 걸어요. 약간 조금 과하게 말하면 신발 불편하시죠? 아 발 아프시겠다. 그럼 뛸까요? 약간 관희 씨 스타일이지. 근데 진석 씨는 이쪽으로 걸으세요. 돌 때문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름 좀 넓은 시야로 솔루션을 주죠. 약간 그 관희 씨랑 진석 씨가 약간 이런 차이가 있죠. 조금 더 진석 씨가 조금 더 어른스럽죠. 뭐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게 뭐 또 진석 씨가 더 매력적이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등을 잡고 좀 지탱해라라고 하는 거죠. 살짝 어필도 있어. 진석 씨도 등이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등이 굉장히 막 버럭하고 있잖아. 관희 씨가 진짜 색다른 해결 방법이었지. 아, 발 아프시죠? 자, 뛸까요? 이런 느낌. 아, 물론 뭐 뛰작은 안 했지만, 빨리 가자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정하게 잡고, 민영 씨가 그냥 저랑 손잡고 싶은 거 아니냐라는 말에 그냥 맞다고. 그리고 규리 씨는 나한테 한 표도 오지 않은 게 신기하네? 이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죠. 베테랑에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를 아무도 안 골라? 이거 참 신기하네?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초반이라 그래요. 초반이라. 이제 뒤에서 규리님은 아마 어필이 좀 많이 될 거고 차가운 사람은 아니거든. 오히려 저런 부분에서 좀 솔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 사람은 뭐 설마 또 당근 먹냐 뭐 하면서 요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갑니다. 근데 민우 씨도 요리 잘 못해.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러 가는데 그 손에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손에 이게 규리 씨가 준 거잖아. 이거 아까 그거라고. 그러니까 규리 씨가 이제 그거 왜 갖고 있어요? 버리지. 그러니까 민우는 지금 규리가 나 골랐는데 조금 후회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있고. 규리가 자기를 고를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관희 씨와 혜선 씨는 천국도로 갔죠. 이게 호캉스인 거죠, 그러니까. 혜선 씨가 이렇게 겉옷을 벗으니까 관희 씨가 헛기침을 눈둘 때를 좀 찾다가 눈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나 왜 골랐냐? 나 왜 선택했냐? 근데 점심 식사할 때 되게 유쾌해 보였다. 자연스럽게 이제 리드하고 그런 모습도 있다. 혜선 씨가 사람을 잘 보진 못하죠. 자연스럽게 리드는 관희 씨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카메라에 안 잡히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근 준 게 그랬냐. 첫인상은 되게 그 짧은 순간 안에 되게 성격이 제일 좋은 것 같다. 혜선 씨를 성격 좋게 볼 수 있겠죠. 계속 미소 짓고 반응도 계속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이 맞춰보기 있습니다. 나이 맞춰보라고 하면은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한 10살이래야지. 근데 28이라니. 근데 여기에서 그래 100번 양보해서 28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희 씨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나이가 그런 많은 나이를 불렀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나이를 낮춰 부르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관희 씨가 30대 36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또래니까 뭐 30대 초반 정도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낮춰 부르자라고 생각해서 28을 불렀을 수도 있어. 근데 혜선 씨가 여기서 반응이 나 안 해 이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응을 보고도 관희 씨가 계속 그런 부분에서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다는 게, 이게 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렇게 나 아내까지 했는데, 고작 한 살 낮춰줘. 27? 아니, 이왕 깎을 거면 확 깎아버리지, 왜. 그러면 20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굳이 눈치를 안 보려고 하는 거거나, 그런 상황이죠. 관희 씨는 약간 남 눈치를 굳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관희 씨가 가진 매력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더 어리진 않잖아요. 관희 씨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리냐. 근데 이제 혜선 씨 입장에서는 자기 화장이 좀 조숙하게 된 것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관희 씨가 이제 그제서야 2살을 낮췄어. 25이냐고. 근데 이제 관희 씨가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상대 여성분이 10살까지 차이가 나지 않길 바래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8이라는 게 관희 씨 입장에서는 8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차이를 말한 것 같아. 물론 뭐 더 차이 나면 못 사깁니까? 그건 아닌데 관희 씨가 2자리 차이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살만 더 깎았잖아. 27이라고 말한 거. 그것도 27도 9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희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8이나 6이나 뭐 이렇게
2살 정도는 이렇게 하지만 어쨌건 근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나이 마지노선을 끝까지 풀지 않고 상대 반응을 살피지 않고 얘기를 해갔다는 게 그게 약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관희 씨가 나중에 하는 말이 혜선 씨의 텐션이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혜선 씨한테 장난도 안 치고 하정 씨에는 겁나 놀리고 하정 씨를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겠죠? 그건 어쨌든 뒤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혜선 씨가 더 나를 맞춰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지. 근데 관희 씨가 또 자신을 맞춰주는 사람이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 하정 씨를 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게 처음에 혜선 씨랑 호캉스를 오다 보니까 혜선 씨에 대해서 조금 이 솔로 지옥에서의 어떤 각인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혜선 씨와 하정 씨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이를 얘기하는데 31냐? 아니면 36. 그러니까 여기서 혜선 씨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은 거죠. 지금 36이랑 26이랑 10살 차이잖아. 그래서 여기 장면을 다시 보면 바로 98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맞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뒷자리가 같아서 그런 거야. 게다가 혜선 씨는 심지어 대학생이야. 관희 씨 입장에서는 혜선 씨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단지 어떤 텐션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와서 혜선 씨도 26, 뭐 하정 씨도 26 이러면 아 그래 여기서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처음 본 사람이 26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운 거지. 아 대학생 이러면서 약간 지금 몸이 살짝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워. 아 뭐야 이거 대학생 팬이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죠. 지금 관희 씨가 36이면 농구계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한 10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오래된 막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팬들이 대학생일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이성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나이 차이가 나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관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정 씨도 뭐 26이니까 비슷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그래 뭐 여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가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 혜선 씨를 보고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너무 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럼 혜선 씨는 생명과학인데 컴퓨터를 주로 다루는 과. 26 유아여대 생명과학 전공.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과죠. 그래서 관희 씨는 뭐 가운 입고 실험을 하는 거냐. 근데 주된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서 관희 씨가 컴퓨터 못 만지는데 고장나면 고쳐달라고. 이거 일부러 알고 치는 드립이죠.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드립인 거를 알고 치는 거지.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뭐 심리학 가면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뭐 이런 거 하고 컴퓨터학 가면 뭐 컴퓨터 고장나면 고쳐주는 줄 알고 뭐 미대 다닌다고 그러면 나 자기 그려달라고 그러고 고전 드립.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사 불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혜선 씨는 관희 씨가 뭘 하는지 진짜 몰라요. 운동선수다. 신기하다 해요. 신기하다. 저 반응은 관희 씨는 이제 36살 프로농구 선수 슈팅 가되면 정대만이야 송태섭이야 슬램덩크로 농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운동선수 처음 봐요. 신기하다. 신기하다라는 거는 바랬던 직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항상 다른 쪽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 뭔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운동선수를 선호하진 않는다라고는 유추가 되죠 지금.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훨씬 더 많은 분석과 리뷰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